안녕하세요. 온통교 김정민입니다. 그랜저 결함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특정 대상을 비난하고 욕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원인을 나름대로 추론하고 명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소비자가 알고 계셔야 제조사와 결함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권리를 행사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되는 전기전자 제어로 설계되는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원하게 현기를 흉기라고 부르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터를 감히 하느냐, 이렇게 일갈과 제조사를 혼내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지금 전기전자 제어로 움직이는 내연 자동차가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기전자 소프트웨어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의외로 오류가 많다라는 걸 경험으로 체득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쪽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자동차 쪽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기계장치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기계장치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데 비교적 시간은 걸리긴 합니다만 원인과 수정 과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고 또 해결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전기전자 소프트웨어는 간혹 가다가 원인을 찾기 힘든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때도 기계장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 발생을 하는데,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제어에서는 멀쩡히 잘 작동하다가 어느 순간 오류가 발생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다시 전력을 오프하고 다시 전력을 인가해서 재작동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작동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기계장치에서 일으키는 오류는 내구성 저하, 일부분의 손상, 기능 상실, 이런 부분에서 기인을 하는데, 전기전자 제어는 시그널, 신호, 데이터의 노이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노이즈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들이 오가면서 생기는 일종의 간섭 현상이에요. 원래 전달돼야 되는 시그널이 아닌 뭔가 그거와는 다른 형태의 시그널이 전달이 되면, 그 신호가 전달이 되면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 기능은 죽어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기능이 정지될 때에도요, 기계장치들은 기능 저하가 서서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기능을 정지해버립니다. 무슨 전조 같은 게 있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든지, 그리고 또 변속기에서 드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하체가 삐걱거린다든지, 툴툴툴 거린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짧을 때도 있고 이게 몇 개월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기계 장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차가 좀 뭔가 이상해, 뭔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어 라고 예측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전기전자 제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명확합니다. 즉각적이에요. 신호의 노이즈 현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명령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그냥 기능을 바로 정지시켜 버립니다. 느닷없이.
아마 스마트폰, 노트북, 그 외 전자제품을 써보신 분들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멀쩡히 잘 됐는데 터치가 안 돼요. 스크롤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영상이 안 나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원을 끄고 재부팅을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 전기전자 제어의 특징이에요. 노이즈로 인한 실행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능이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자동차가 전자 제어로 넘어가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전히 기계 장치로만 제어가 된다 그러면 시동이 갑자기 꺼지거나 잘 나오던 계기판이 안 나오거나 먹통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 제어가 되고 변속기도 TCU에 의해서 전자 제어가 되고 두 개가 합쳐져 있고 혈관처럼 모든 기계들이 마이콤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론 파워트레인 쪽의 전자 제어는 다 별도로 구분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안전상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신호 간섭이 최대한 없고 다른 전장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기능을 정지하더라도 엔진을 관장하는 ECU, TCU, 파워트레인 쪽은 독자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들이 안전하게 설계는 해놓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노이즈로 인한 데이터의 오류, 제어의 오류 이걸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노이즈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개발자들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전자 제어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노이즈에 의한 제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자동차를 계속 구입해주고 계속 이용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동차는 필수품인데 요즘 자동차가 다 그렇게 나오는데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오류를 덜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철저하게 제품 검수를 하고 품질을 안정화한 그런 제조사의 자동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믿을만한지, 아니면 그랜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니 믿을 수가 없다, 수입차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마이너하지만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 이런 브랜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알고 계셔야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취지는 지금 자동차가 전자 제어를 통해서 복잡하게 신호들이 노이즈로 인해 언제 어떻게 오류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단하고 예단하고 이걸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완벽하게 이러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참고 구입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서도 잘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뭐든지 인생은 가능성의 게임이에요.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도 인생이 소위 말하는 시궁창에 빠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
현재 내연 자동차가 전자 제어를 통해서 많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죠. 10년 전에 최고급 자동차보다 지금 출시되는 준준형 최신형 모델에 기능이 더 많습니다. 더 편리하게 전자제어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전자제어가 자동차에 갖춰다 준 풍요로운 편의성과 기능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포테인먼트는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나요? 자율주행 보조는 와, 이거 진짜 경험해보면 이거 없으면 운전하기 힘듭니다. 10년 전에 내가 그런 자동차를 좋다라고 운전을 하고 다녔단 말이지. 고속도로에서 서울 부산 가기가, 연비 테스트 하기가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진짜 누워서 피스 오브 케이크 떡 먹으면 기도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전자 제어를 통해서 기능의 확장을 통해 풍요로운 자동차 생활을 즐기게 해주는 반면에 예상 못했던, 기존에는 경험 못했던 그런 오류들로 인한 위험성이 새롭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 타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그런 제조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찾아내시고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명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하던 아니면 내 심리적인 만족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그런 의미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제조사들을 찾아내서 그런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꼭 하셔야 될 필수적인 단계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전기전자 제어의 노이즈로 인한 신호 단절, 그로 인한 기능 정지,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자, 이런 자동차들이 지금은 거의 모든 제조사에서 신제품으로 내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지금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조사의 자동차가 그나마 이런 예상 못하는 전기전자 제어의 문제점을 덜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일단 하시고 먼저 그 점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 부분은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전기적인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전기전자 제어에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이 아니에요.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전기전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예기치 못하게 정지하거나 예기치 못하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 전에 기계장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이나 고장의 징조, 사전 전조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소프트 제어는 그런 게 없어요.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프로그램 잘 실행되다가 블루스크린 팍 뜨듯이 자동차도 그런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아니, 생명을 담보로 한 자동차인데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 엔지니어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엔지니어들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전기전자 제어의 특징이 그래요. 아무리 잘 대비를 하고 아무리 검수를 잘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때는 느닷없이 발생을 합니다. 불안전한 사람이 설계를 하다 보니 최소한으로 오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자, 현대산업은 이 오류를 얼마나 줄여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이 브랜드는 그나마 믿을만하다라고 각인시키는 그 싸움이에요. 이제 그걸 가장 잘하는 제조사들이 신뢰를 얻고
제조사에게 충성도, 소비자들에게 충성도를 얻어갈 겁니다. 자동차가 전기전자 제어로 내연차가 비중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해해라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최소한으로 일으키는 제조사들을, 그런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러한 자동차들이 어떤 자동차인지 구별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류 관련된 내용들이나 또 운행하면서 로드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토의하는 게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래서 너희들은 안 돼. 국민들을 뭐 이렇게 일갈하는 것보다 저희는 100번 더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는 자동차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혼란스럽지만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충격에 있어서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는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굉음을 일으키면서 들판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충격에 버금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그려봤던 그런 자동차들이 이제 하나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기전자 제어에 꼭 맞는 파워트레인과 꼭 맞는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자동차인지 컴퓨터인지 전자제품인지 뭔지 모를, 에이 모르겠다, 그냥 거대한 스마트폰이라고 하자, 움직이는 스마트폰이지 뭐 이게, 라고 얘기할 만한 자동차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 시대가 오기까지 이제 과도기적인 제품들이 계속 소비자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걱정도 끼치고 다양한 모습들을 노출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 가운데서 안전에 가장 집중해서 어떤 제품이든 선택해야 되고 어떤 브랜드든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